모다지 썰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반도체 기판 검사 또 수리 장비 전문 기업이죠. 기가비스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가비스의 미래를 두고 이 낙관론과 신중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그 AI 수혜 기대감이 과연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가비스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신사업 확장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면서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현재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할 때요. 기가비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말씀하신 AI 관련 수혜가 구체적인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글쎄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가비스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부터 좀 짚고 싶어요. 올 상반기 수주액이 벌써 415억 원, 수주 잔고는 3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올해 매출 500억 원 이상 달성이 예상되고요. 이미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죠. 이건 뭐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네, 상반기 실적 개선은 분명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가비스의 실적은 여전히 주력 사업인 FCBGA, 그러니까 그 고성능 칩에 주로 쓰이는 기판 시장, 그리고 기존 고객사들의 설비 가동률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반 PC나 서버 시장 회복 속도는 아직 좀 더딘 편이고요. 그 팬데믹 시기처럼 고객사들이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가 상당히 신중해졌어요. 물론 시장 상황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기가비스는 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아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한 1,000억 원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년이죠. 2026년 화성에 2,500억 원 규모의 신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뭐 2배 이상으로 그냥 쾅충 뛰게 됩니다. 늘어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게다가 FCBGA용 AOI, 그러니까 자동 광학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60%라는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KLA보다 앞서서 2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2 마이크로미터급 초미세 공정 검사 장비를 출시했고요. AI 엔진이나 컬러, 형광 이미징 같은 첨단 기술도 계속 도입하고 있고요. 1.5 마이크로미터 검사, 2 마이크로미터 수리가 가능한 기술력은 이건 확실한 경쟁 우위라고 봅니다. 기술력 자체는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우수한 기술이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돼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 문제죠. 그 말씀하신 EX2 마이크로미터 장비도 아직은 연구 개발용으로 일부 들어간 수준이지 이게 뭐 본격적인 양산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에는 또 경쟁사인 KLA와의 기술 격차도 예전만큼 크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큰데 정작 이게 기가비스의 대규모 수주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나 또 회사 측의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PLP, 그러니까 여러 칩을 패널 단위로 한 번에 포장하는 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내년 2026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기존의 기판 제조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 역시 이미 샘플 테스트를 완료하고 실제 공정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단계고요. 기존 상위 10개 고객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신규로 FCBGA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로부터도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그 PLP 기술이 내년에 가시화된다고 해도 실제 양산 적용은 그 이후 아마 2026년 말이나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유리기판 역시 실제 반도체 회사들의 공정 개발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기가비스 장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텐데 이건 아직은 기다리는 단계고요. ATNS라는 자동검사 시스템 관련 장비도 데모 장비 납품 이후에 뚜렷한 추가 소식이 없다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장비 제작 기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걸리고 최근 고객사들이 공장 자동화를 강화하면서 인라인 설비를 구성할 때 시간이 더 걸리거나 설치 공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이것도 변수입니다. 결국 핵심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인 것 같네요. 저는 신공장 증설 효과와 PLP 같은 신사업 진출,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 유지가 기가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와 올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 목표는 이러한 성장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성장 동력의 확실성 그리고 속도에 대해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AI 특수가 과연 기가비스에 얼마나 큰 규모로 또 언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줄지 이게 좀 불명확하고요. 전방 산업의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PLP 등 신기술의 양산 적용이 지연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KLA와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경쟁 환경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고요. 내년 이후에 명확한 실적 전망치가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분이죠. 네, 정리를 좀 하자면 기가비스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실적 개선을 분명히 이루고 있고 또 생산 능력 확대와 PLP 같은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경쟁력 5위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갈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AI 수혜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이 아직은 불확실하고 PLP와 같은 신기술이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 동향과 경쟁 심화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할 때 기가비스가 넘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가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견고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와 신기술 도입 속도에 대한 신중론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기가비스의 향후 행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과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가비스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